네, 모스펫 광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플랫밴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우리는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이것은 티켓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데요. 메탈의 웍 펑션은 4.17 일렉트론 볼트를 생각을 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구조상의 왼쪽에 보이는 사나막의 두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로 생각했는데 2나노미터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P서브의 그 두께는 물론 충분히 두껍고요. P타입 도핑 덴시티는 1 곱하기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밴드 프로파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초록색으로 나타난 것이 컨덕션 밴드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밸런스 밴드죠. 실리콘의 밴드 갭은 작고요. 한 1.1 정도 되는 거고 사나막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의 9 일렉트론 볼트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커다란 그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실리콘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이 0볼트를 걸었을 때 이렇게 밴드가 실리콘 쪽에서 보시면 실리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밴드가 밴딩이 없다가 점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만나는 그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게 되면 밴드가 이렇게 굽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중요한 상황은 바로 이거인데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 처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의 한정에서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는 걸 전 시스템에 동일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0볼트가 인가되어 있는 게이트에도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에도 0볼트가 인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메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옥사이드를 지나서 실리콘까지 가는 그 모든 구간에 대해서 페르미 에너지가 잘 정의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모든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간략한 다이어그램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그 점선이 대시드 라인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중간에 복잡하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왼쪽 끝에서는 메탈로 끝나게 되고 오른쪽 끝에서는 P타입으로 도핑된 실리콘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중간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탈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페르미 에너지가 기준점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백큐մ 레벨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는 바로 물질의 함수인 웍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4.17 일렉트론 볼트를 웍 펑션으로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이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에 있는 그 전자가 4.17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이 메탈 시스템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전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큐մ 레벨은 여기서 결국은 만약에 페르미 에너지를 0 일렉트론 볼트로 표기를 한다면 메탈 쪽에서의 백큐մ 레벨은 4.17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것입니다.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반면 오른쪽 끝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로 P타입 실리콘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큐մ 레벨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물론 페르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페르미 에너지로부터 백큐մ 레벨까지 가는
거리지만 사실 도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이 어디 위치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보통 도핑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백큐ම් 레벨까지의 거리를 파라미터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값을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백큐ම් 레벨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그게 한 대략 4.05 일렉트론 볼트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백큐ම් 레벨까지의 거리는 4.05 일렉트론 볼트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페르미 에너지에서부터 백큐ම් 레벨까지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바로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에너지 사이의 그 에너지상으로의 거리,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누가 결정을 할까요? 바로 P타입 도핑 덴시티가 결정을 할 겁니다.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은 기초 반도체 물리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P타입 도핑이 되었을 때 페르미 레벨과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사이의 에너지상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더라도 도핑이 주어지면 페르미의 에너지로부터 EC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더해주면 백큐ම් 레벨의 위치를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스템이 중간에 복잡한 그런 중간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왼쪽 끝과 가장 오른쪽 끝에서 각각 백큐ම් 레벨을 구해보면 이 둘이 같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왼쪽에서의 백큐ම් 레벨은 순전히 웍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서의 백큐ම් 레벨은 순전히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그 다음에 도핑 레벨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도핑을 잘 조절을 하면 얘네들이 딱 두 값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핑 레벨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MOS 구조를 생성을 하고 나면 왼쪽에 있는 게이트 쪽과 오른쪽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차이에서는 백큐ම් 레벨의 디퍼런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게이트 전압을 여기에 인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중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게이트 전압을 추가적으로 인가를 해주면 포지티브 값으로 인가를 해주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붉은 점 백큐ම් 레벨이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음의 게이트 전압을 걸어준다면 백큐ම් 레벨에 해당하는 이 왼쪽의 붉은 점이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고려했었던 그 MOS 캐패시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직접 게이트 전압을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가지고 인가를 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게이트 전압에 마이너스 2V를 인가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V를 인가한 상태는 왜 이걸 제일 먼저 보여드렸냐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더 걸을 수도 더 낮은 게이트 전압을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2V가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낮은 음의 게이트 전압이 걸린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실제로 실리콘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잘 보기 위해서 Y축의 스케일을 한참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메탈이 아니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까지 그린다면 저 위로 한참 올라가거나 저 밑으로 한참 내려가거나 하는 곳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나요? 깊은 서브스트레이트 깊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그 전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전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붙어있는 쪽에 실리콘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 모양이 바뀌게 되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모양이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나요? 그 전에 0볼트일 때의 그래프와는 달리 이번에는 저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이 위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치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실에 의해서 바로 저 밸런스 밴드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값이 페르미 레벨을 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홀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홀이 생성이 될 것이다. 혹은 거기서 관찰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에서는 페르미 레벨도 그리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그렸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회색 선으로 홀 덴시티를 그려보았습니다. 홀 덴시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홀 덴시티가 거의 플랫하게 보이다가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원래부터도 이것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니까 기본적으로 1 곱하기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 정도의 홀 덴시티는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2볼트로 상당히 음의 전압으로 많이 걸리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홀들이 이 인터페이스 쪽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홀이 모인다는 것은 그건 홀들은 포지티브 차지인데 왜 이게 홀이 모이게 될까요? 바로 게이트 전압 쪽에 마이너스 2볼트가 걸렸고 서브스트레이트 쪽에는 0볼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전보다 더 양의 전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양의 전하를 바로 홀들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홀이 더 필요할 때 누가 그 홀을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또 그 오미 컨택에서부터 홀들을 충분히 인젝션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손쉽게 필요한 만큼의 홀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P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홀이 많을 텐데 그 홀이 더 많이 축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게이트 전압이 아주 낮은 마이너스 2볼트처럼 낮은 그런 경우에서부터 조금 게이트 전압이 더 높아진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게이트 전압이 한 1볼트 정도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가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가져 있었죠. 그런데 그 게이트 전압이 이제 한 1볼트 정도 그 전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 말인즉슨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보면 게이트 쪽에 그 베큐um 레벨이 밑으로 1 일렉트론만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치켜 올라가 있었던 그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제가 특별히 마이너스 1볼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0.94볼트를 정한 것은 이 전압이 좀 특별한 전압이어서 그런데요. 뭐 마이너스 1볼트라든지 마이너스 1.1볼트일 때도 유사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마이너스 0.94볼트가 인가가 되었을 때 이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거의 플랫하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자나 홀들이 보이게 될까요? 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홀의 농도는 모든 지점에서 아마 1 곱하기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P타입 이 서브스트레이트에서 홀 농도가 1 곱하기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인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홀 농도가 그 전에 여기서부터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전압인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0.94볼트인 이 전압에서는 바로
모든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의 모든 점에서 다 1 곱하기 10의 18승 per cubic cm의 홀 덴시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평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플랫 밴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마이너스 0.94V라는 이 숫자가 아주 특별한 숫자는 아닐 것이고요.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마도 메탈의 웍 펑션이 바뀌게 되면 이 값이 바뀌겠죠. 그리고 도핑 농도가 P타입 도핑 농도가 바뀌면 이 값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것이지만 이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마이너스 2V나 혹은 뭐 마이너스 0.94V보다 더 낮은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는 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홀 농도가 원래 도핑되어 있었던 홀 농도보다 더 많은 수의 홀들이 발견되고 있다. 더 높은 홀 농도가 발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이곳에서부터 조금 더 포지티브로 인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홀 농도가 서피스에서의 홀 농도가 혹은 인터페이스에서 홀 농도가 더 많았지만 도핑 농도보다 이제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홀이 원래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작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홀이 원래 10의 18승 per cubic cm보다 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으니까 거기에는 원래 전자는 없는 곳이었으니까 전자도 없고요. 그리고 홀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자도 없고 홀도 없고 여기에는 모바일 캐리어라고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디플리션, 공핍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이 전압 조건은 게이트 전압 조건이 0V일 경우고요. 그래서 이 0V일 경우에 이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 가지고 밴드 밴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피스 근처에서 혹은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자도 농도가 많지 않고 홀도 많지 않으니까 모바일 캐리어가 별로 없고요. 그러면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도 없고 또 전하를 띠고 있는 홀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는 P타입 도핑 덴시티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역시 회색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회색선은 오른쪽 Y축에 해당하는 선으로 그렸는데 보시면 서피스 근처에서 바로 1 곱하기 10의 18승 per cubic cm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값은 이 전하량 값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전자 때문에도 아니고 홀 때문에도 아니고 오로지 P타입 도핑 덴시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여기 이 스케일로 보면 한 0.02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그렇게 모두 전자도 없고 홀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플리션이 잘 일어났죠. 그러다가 한 0.03, 0.04, 0.05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제 다시 홀들이 나타나서 그 그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P타입 도핑 덴시티하고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차지 값이 급격하게 0으로 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회색선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는 것이 0으로 수렴해 가는 그런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말해서 디플리션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나요? 라고 말하면 대략적으로 대략 말했을 때 한 0.03 마이크로미터 혹은 뭐 0.04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충 대답을 하면 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게이트가 0V가 인가된 이 상황에서는 정성적으로 볼 때 전자도 없고 홀도 없고 그래서 전하 수송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겠죠.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바일 차지의 양이 서피스 근처에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인슐레이터처럼 서피스가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게이트 전압을 점점점 더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밴드가 더 밑으로 아래로 이제 밴딩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밴드가 더 많이 밑으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페르미 레벨을 드디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좀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가 상당한 숫자가 발견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케이스 4번으로 제가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1V가 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1V는 벌써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한참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한 거죠. 이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이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가 상당히 밑으로 많이 이렇게 휘어져서, 그래서 심지어는 페르미 레벨보다 더 밑으로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위치하게 되고요. 그 말은 이 서피스에 아주 높은 농도의 고농도의 전자기체가 생성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전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준 것만으로 이게 분명히 도핑상으로는 홀이 많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전자가 더 많게 전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분명히 P타입이었는데 이건 마치 서피스가 N타입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타입이 뒤바뀐 것 같다라고 해서 인버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회색 선으로 역시 이번에는 일렉트론 덴시티를 그려보았는데요. 일렉트론 덴시티가 물론 깊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는 없다가 서피스 쪽으로 가까우게 되면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까움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진 이 전자들이 결국은 채널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전류를 흘릴 것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학부 시절에 잘 배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건 목적은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더 깊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플랫밴드 볼티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0.94V를 걸었더니 이때 밴드가 플랫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94V가 플랫밴드 볼티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게이트가 0V일 때를 다시 그린 것인데요. 보셨던 걸 그냥 다시 갖다 붙인 축소 복사한 것인데요. 이때는 밴드가 플랫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전압을 걸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밴드가 플랫해져서 모든 지점에서 모든 실리콘 위치에서 다 홀 농도가 도핑 농도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게이트 전압을 포지티브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플랫밴드는 우리가 이 모스 캐패시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로 갖다 놓게 되면 그곳에는 전자란 없고 홀의 농도는 원래 도핑되어 있는 균일하게 도핑된 홀 도핑 덴시티, P타입 도핑 덴시티와 같아진다 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게이트에 인가되었을 때 모스 캐패시터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할 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에서는 서피스에 존재하는 혹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안쪽에 존재하는 픽스드 차지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플랫밴드 볼티지를
픽스 차지가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 이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 픽스 차지의 값이 상당히 작은 값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해석을 할 때 무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접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MOS 모스펫 강의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는 모스 이퀘이션의 기본 시작점이 되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플랫밴드 볼티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번 동영상에서부터 모스 이퀘이션을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계산들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